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.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. 오늘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고3 때 사실상 취업이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직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취업률이 3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예. 보도가 나와 있어요. 네, 이게 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는 이제 30%대로 추락했다가 올해는 이제 뭐 27.7%까지 떨어진 거죠. 예. 2017년도에 이제 정점을 그었습니다. 그때가 50% 약간 넘는 50.6%였는데 이게 이제 변동이 이제 해마다 있는데 꼭 떨어질 때마다 이제 기사가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다 무시하고 꼭 떨어질 때마다 이제 정부의 정책 실패다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다. 이거는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부터 기사로 썼던 그렇죠. 내용인데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은행 이런 곳에 고졸사원을 배려해서 뽑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난해 30%대로 처음 추락했다. 이게 그러면은 팩트에 기반한 건 아닌 거네요. 예. 그리고 이 통계 자체가 2017년도까지는 국가 통계였습니다. 근데 이게 취업률 부풀리기가 각 학교마다 조금씩 있었습니다. 이걸 학교마다 취업률이 높은 곳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허수가 굉장히 좀 있어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현장 실습에 학생들을 내보내가지고 사망 사고가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다시피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제주도의 생수 공장, 그다음에 뭐 2016년도에 5월달에 일어났던 구의역의 김군, 네. 뭐 여러 가지 있었죠. 그것 때문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게 학업의 연장이다 생각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기업 자체가 이제 줄은 거죠. 분모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취업률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죠. 네. 아무래도 취업보다는 교육에 방점을 찍고 이 친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면 인턴으로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죠. 현장에서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원하는 건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기능해주길 예. 바라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줄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. 직업계 고등학교, 특성화 고등학교,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저희 때는 상업계 고등학교 네, 이런 그렇게 말도 했죠. 있었거든요. 이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은데 어떤 말이 가장 정확한 건가요? 직업계 고등학교가 가장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. 흔히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반대되는 게 직업계 고등학교인데 이 직업계 고등학교 안에 특성화고 한 400여 곳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마이스터고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안에 있는 직업반도 직업계 고등학교로 이제 그건 편성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예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네. 붙였는데 교육부가 실업자를 양산한다 이런 그 어감 때문에 아이고. 직업계 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. 네, 그 실업이 아닌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통칭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취업률이 이렇게 통계상으로 들쑥날쑥한 게 이게 국가 통계였다가 각자 학교별로 통계를 내면서 좀 복잡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률 반토막 요거는 그럼 사실입니까? 제가 이제 구의역 참사가 나가고 나서 1년 뒤에 2017년도에 그 또래 구의역 김군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녔던 졸업생들 5월 달이니까 졸업한 지 한 2,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네. 상태였는데 이 친구들을 추적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. 31명이었는데요. 그때 이제 취업률 상당히 높아가지고 50% 넘었을 때인데 실질 취업률은 20% 초반대였습니다. 왜 그렇게 되죠? 일단 그 군대 가야 되죠. 아. 네.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도 굉장히 많습니다. 아,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학 진학률이 예, 높군요.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
뭐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았고요. 가업을 이어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거창한 게 갑자기 좀 아닙니다. 부럽네요. 아빠가 하는 네.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취업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. 아, 그거는 사실상 공개적인 그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얻어낸 취업이라고 그렇죠. 보기엔 좀 어려운데 아빠 가게, 엄마 가게에 취업을 해도 학교에서 취업시킨 취업률 통계에 들어간다 예. 이 얘기군요. 그럼 요거는 약간 왜곡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갈 때 이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내몰린다. 요것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. 예, 제가 한 두세 건 네. 정도는 우연찮게 취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 울산의 폭설에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김대한 군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 이틀 앞두고 현장 실습 도중에 이제 그랬는데 아, 다른 친구들은 다 그 한 달 전에 복귀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남아가지고 더 일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. 네. 근데 이 현장 실습생들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주 35시간입니다. 하루 7시간 근무하게 돼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4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그 야간 자체를 근무는 못 시킵니다. 금지돼 있고요. 근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119에 신고된 그 사건 발생 시간 자체가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. 아, 그 그러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일단 거죠. 규정을 다 어겼다는 얘기고 예. 근로 시간도 어겼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전주에 있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그 홍수연 양 같은 경우에도 콜센터에 취직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워낙 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 노동이 네. 심하니까요.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는 잘 다니다가 그 욕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.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물건을 나르다가 사람이 죽는다던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인명사고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누군가의 불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세상은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.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잖아요. 악의 평범성. 네. 거악만 악은 아니거든요.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언론들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하락 원인을 제각각 찾고 있을 텐데 뭐가 원인이라고 보던가요? 요번에 보도됐던 최근 보도 지난주에 보도된 거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취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지원을 좀 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작년에 보도됐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원인이었습니다. 일단 코로나도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, 네.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게 대리어 취업률을 하락시켰다.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네, 고민거리가 많은 내용인데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